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얘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 내려놓는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전당대회 때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표는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한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울산 출마나 혹은 험지 출마,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요. 김 대표는 사퇴 선언에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거취를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지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오전에 중진연석회의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잇따라 열고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준 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열 상황은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게 될까요? 네, 아직 비대위원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인지 여부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동 비대위원장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 권한대행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말이지만 공동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게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거죠? 네, 어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신당 창당 진짜로 할 것이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아주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을 창당하면 목표, 비전이 있잖아요. 예.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총선 전망,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분들과도 연대할 듯 밝혔다고요? 네, 지금 제3지대 신당 창당한 양향자 의원 그리고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창당 멤버가 구체화됐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 모아져야 될 거라면서 이 사람들의 거취라는 건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한편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해야지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기회를 망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라. 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전 대표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라. 민주당을 살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보수 일진보가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필승 구도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낙연 전 대표가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또 일부 의원들 잇따라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2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성국 의원이 지금의 정치적인 구조가 후진적이어서 이 한계로 인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다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도 지금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자신은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주류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 인적 쇄신론이 이렇게 다시 불이 지펴지는 모습인가 싶었지만 어제 민주당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부산에서 불출마, 험지 출마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도 현장 최고위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예. 지금 국민의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여당 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당내 주류 희생 그런 논의는 최고위에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 내외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지도부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전에요. 비명계 의원 모임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의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고요? 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렇게 네 사람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당 지도부 총사퇴하고 친명이나 비명 가리지 않고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가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 대표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하고 이 결단에는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모두 합류할 것이며 원칙과 상식 네 사람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정부가 고립 은둔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예. 이 청년들에 대한 전국 단위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3.7점에 불과했고요. 이건 전체 청년들의 그 삶의 만족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과반이 넘는 60.5%는 20대 때부터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10대 때부터 시작했다는 응답자도 23.8%나 됐습니다. 이들의 마음 건강도 심각한 상태인데 응답자의 75.4%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26.7%는 실제로 시도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 조금 놀랍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